끈, 한명체. 끈은 연이라 부른다. 끈끈이 주걱처럼 이루어진 대궁. 인연이거나 연꽃이거나 중심이 푸르면 뿌리는 튼튼하다. 넓은 잎에 앉은 물방울 또르르 떨어질 때 새로운 길이 이어진다. 멀리 있는 그에게 연 이파리 돌돌 말아 바다 우체국으로 가. 이야기가 있는 바닷가에서 백보동 소리를 듣는 오후. 홀연히 떠난 그의 쓸쓸한 정거장이거나 고개 떨구며 돌아오는 길이거나 보이는 끈보다 보이지 않는 끈이 두텁다. 연은 둥근 길이다. 6월 햇살이 푸르게 이파리 튀울 때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다가 대공은 굵은 밧줄로 뿌리 중심을 키운다. 끈이 무럭무럭 자란다. 우리 한영채 시인님 작가님 만족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 마치고 사진. 네, 그럼 오늘 토크 진행을 하실 우리 유서희 진행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인이시며 시낭송가입니다. 수필가입니다. 글꽃소리 연구소 운영하고 계시는 유서희 소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난 제1회 문학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또 제2회 문학 토크 콘서트를 이렇게 또 진행을 맡게 되어서 책임감도 느껴지면서 조금 또 한편으로는 한번 해봤다고 조금 편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지금 앞에서 보니까 한 분 한 분이 편안한 미소를 저에게 이렇게 보내주시니까 조금 용기도 납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의 큰 박수로 지금부터 제2회 문학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다 앉아 계시니까 저 혼자 서 있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1회 때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한분호 고모님을 모시고 올해 작가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개인적으로 시도 문학에 대해서 저도 잘 몰랐던 부분들을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학 토크 콘서트는 우리가 문인의 작품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러면 또 우리 여러분들도 조금 더 작품 활동에 있어서 좀 신중하거나 또 고민하면서 좋은 작품을 또 탄생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또 다음 이렇게 이어져서 내년에는 또 매월 할 수 있기를 좀 개인적으로 바라봅니다. 봅니다. 네, 오늘 주인공이신 한영채 작가님, 이달의 작가이신데, 네, 모시기 전에 잠시 양력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영채 작가님은 2006년, 오래됐죠? 문학예술로 등단하셨고, 2015년 우사문학 제11회 올해의 작품상, 2016년 시집 실화마을이 세종나눔 문학도서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대곡박물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언영읍성 마을과 사람들 그 도록을 또 공저를 하셨습니다. 2016년에는 이제 광역일보 아침의 시 코너를 2년 동안 연재하셨고요. 2018년 오산신문 시인의 시선 코너를 2년 동안 연재하셨습니다. 그리고 2019년 양정 그 작은 도서관 상주 작가와 또 문학 큐레이터로도 활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또 새로운 부분이 있네요. 대한민국 한석봉 서예미술대전에서 캘리그라피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시집으로는 모량시편, 또 신화마을, 골목 안 문장들, 모나크 나비처럼, 그리고 이북도 발간을 하셨네요. 나리꽃 가면이 있습니다. 현재는 캘리그래피 추천 작가로도 활동하시고 또 경주시 사랑문화인 협의회 회장, 독립모골 기념사업회 부회장, 또 불교 문인협회 부회장, 시장나무 동인이시며 울산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 제가 또 숨이 좀 찹니다.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신 한영채 시인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시인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마이크가 오늘 어떻게 세 개일까요? 오늘 어느 개? 내렸어. 내렸습니까? 이거는 세 그릇 내렸어요. 네, 그릇은 알겠네. 네, 그럴까요? 조금 이렇게 넉넉해진 것 같습니다. 여유도 있고. 자, 작가님 오늘 이 자리에 오시니까 어떠세요? 우리 함께 하시는 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한영채입니다. 박수 소리 오늘 여러분들 만나기 위해서 오늘 목욕도 2번이나 하고 화장도 펀치를 좀 많이 했습니다. 예쁘십니다. 근데 소개에 제가 들으니까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좀 부끄럽긴 한데 저는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문화 활동을 해왔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뭐 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비도 그런데 즐거운 시간 갖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아까 캘리그래피 추천 작가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뒤에 보면 작가님께서 직접 캘리그래피 이렇게 쓰셔서 여러분들께 선물을 준비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좀 받는 우리는 좀 쉬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이렇게 많은 작품을 다 하기는 정말 마음이 깊지 않으면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아까 제가 그 양념 소개를 드리면서 2006년이면 올해 18회째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원래 우리가 제가 등단은 2006년도에 했고 18년 됐네요. 네, 그죠? 네, 그렇죠. 예. 네.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이렇게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저분은 몇 년쯤 됐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또 이렇게 모시고 집중적으로 들으니까 걸어오신 길이 더 이렇게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게 되네, 그죠? 네. 작품 활동을 아까 제가 들으면서 오늘 같은 날은 그 연잎이 빗방울 또록또록 떨어지는 그런 것을 연상하게 되는데 우리 김동관 사무국장님 늘 수고 많으시죠. 아주 멋진 목소리로 또 낭독해 주시니까 너무 멋졌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또 시가 이 사무국장님의 그 구수한 목소리하고 만나니까 더 좀 멋있게 분위기 있게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끄는 연이라고 했고 또 인연이라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긴 세월 동안 이렇게 시간 동안 활동해 오시면서 많은 인연이 있었겠죠, 선생님, 그죠? 네, 그렇죠. 네. 네. 그 중에서 좀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그런 인연이 있을까요? 근데 저희들이 우리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사물과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만나면 다 인연이잖아,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있으면서 좋은 일도 있으면서 또 인연을 맺는 사람도 있고 또 참 아쉽게 떠나보내는 사람들도 더러 있고 또 떠나보내면서 또 미안한 감정을 가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감정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된 계기는 한 20년 전에 제가 이제 이번에 이 콘서트를 그 계기로 삼아서 제가 한 20년 전에 한 돌아보게 됐습니다. 제 자신을. 그러면서 그 시에 그때 시에 미쳐가지고 그 시가 너무 좋아가지고 시를 막 이래 막 찾아다니고 막 이랬는데
그때 저기 저 장선희 시인이나 그 권기만 시인이나 우리 같이 우리가 시 공부를 처음 했습니다. 그때 당시 했는데 그때 우리가 처음 갔는데 다른 사람들 다 너무 실력이 있고 이래가지고 저는 실력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만두려고 생각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저를 시심이 많고 시인의 기질을 많이 가졌다. 해야 된다 이러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선생님 저는 돈도 없고 이래가 안 됩니다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때 우리 애들이 대학교를 그때 둘이 다 가고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이제 여유도 없고 이래가지고 그랬는데 그때 선생님이 저를 이제 잡아주셔가지고 그래 끊임없이 제가 뭐 실력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실력을 키우려고 진짜 시간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스스로 투자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시인이 돼야지 그때는 시인도 안 됐고 우리 이제 처음 좋아서 이제 이렇게 했는 그런 입장이라서 그래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시인이 돼가 있고 또 조금 지나다 한 10년 지나다 보니까 또 시집이 한 권 나오고 저는 계획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인생에 내가 뭐가 돼야지 뭘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건 없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목표가 돼 있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김성춘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20년 올해 20주년으로 선생님 만나고 우리가 밥을 먹고 이랬거든요.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이끌어 주셨는데 저 스스로는 그분에 대해서 제가 제자이기 때문에 이름 성함에 참 누가 되지 않게 저는 열심히 그래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또 그냥 온 것이 아니고 굉장히 또 열심이라는 그런 모티브 같이 함께 했는데요. 또 그 김성춘 선생님께서 이렇게 끈을 연결해 주셔서 좋은 인연으로 이렇게 오늘날까지 오고 있네, 그죠? 네네네. 그러면 이 끈이라는 시를 네. 좀 짓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네. 끈이라는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제가 연이라는 갤러리 그게 사회적 기업인데 그 연이라는 갤러리에 제가 봉사활동을 다녔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갖고 이제 연에 대해서 그때도 시가 뭐 쓰고 싶은데 시가 안 되고 이러니까 뭐 어떤 끈을 잡아서 뭘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좀 깊이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인연이라는 끈도 있고 또 우리가 뭐 진짜 연의 끈도 있고 또 진짜 끈의 끈도 있고 이랬는데 우리 제 개인적인 이제 아픔은 끈에 대한 아픔은 우리 오빠가 한 10년쯤 전에 사고로 돌아가셨거든요.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그날이 정월 한 3, 4일 됐어. 정월 한 3, 4일 됐는데 장례식에서 불 들어간 데 있잖아요. 들어갈 때 제 아들의 손녀가 태어났어요. 같은 날 한 날 한 시에. 그래가 이게 무슨 그거 좋아하고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을 항상 저는 졸였습니다. 애가 크면서도 오빠의 어떤 영향이 되나 이런 생각도 이래 하면서 끈에 대해서 그때부터 더 깊이 생각하고 그랬는데 이제 지금 오늘 김동원 선생님이 지금 끈을 아까 전에 낭송하셨는데 저 마음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래서 이제 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서 끈의 시를 지금 한 7편쯤 썼습니다. 연장으로. 네, 연장으로. 그랬는데 최정도 선생님이 제 연에 대한 시를 다 보시고 연이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오빠 이야기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고 막 이래 있는데 그래서 한영재 시인은 다음에 시집 낼 때 끈으로 해서 연작시를 썼어 한 권을 묶어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7편 써놨는데 뭐 그게 뭐 계속 될지 안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노력 중입니다. 네, 계속 이어나가시리라 믿습니다. 네, 네, 네. 그 이렇게 또 시작 배경을 좀 듣고 나니까 좀 더 특별하게 와닿고 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그죠? 네, 그런 사연이 또 있었군요. 그러면 이제 우리 좀 이어서 두 번째 시 작품을 만나볼 텐데, 제가 오늘 총 5편의 시를 보통 선정을 하는데, 지난 1회 때 하니까 우리 회원님들이 전체 다 하니까 약간 객석 입장에서는, 관객 입장에서는 조금은 참여도가 낮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객석시 2편, 또 우리 회원님들 3편 이렇게 좀 나눠봤어요. 그래서 이 백야의 시간이라는 작품을 만나보실 텐데, 혹시 마음에 준비하고 계시는 분 있으시죠? 네, 그 전에 이 백야의 시간이라는 게 약간 조금 설명을 한번 부탁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시 쓸 때 보면 사진을 이용해서 시를 쓸 수도 있고 네. 제가 풍경을 그 생각하면서 쓸 때도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여러 선생님들하고 얘기할 때 어떤 낱말이 생각이 나서 또 쓸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백야의 시간은 제가 TV 오로라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를 하는데 그거를 보고 제가 이제 그게 머리에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오로라에 대해서 한 편 써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쓰다 보니까 제가 태고를 하고 이랬는데 제가 이거 이번에 이제 이걸 준비하면서 제가 다시 읽어봤거든요. 근데 읽어보니까 이게 시 창작 과정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저도 몰랐어요, 지금까지. 근데 이게 백야의 시간이 좋다고 인터넷에 많이 뜹니다, 이게. 그 시가 좋다고. 그래서 그래 됐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이거 뭐 터널을 지나서 뭐 이런 것들이 저의 그 시창작 했는 그런 내용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또 설명을 들으면 시 낭독하실 때 감상 깊이가 다르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시인님의 두 번째 작품, 백야의 시간, 어느 분이 낭독해 주실까요? 안 계십니까? 네. 네. 아니에요. 백야의 시간, 네. 우리, 김동원 선생님 편집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뵈주셔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중한 의미에서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좋은 시를 읽게 될 줄은 정말 몰랐는데 연습은 안 했고요. 즉석에서. 네, 그죠? 제가 한 10번 정도 1년에 치마를 입는데 그 한 번이 오늘입니다. 네, 백야의 시간 한영채. 터널을 지나온 후 밤이 사라진다. 나의 몸이 기울어진 후이다. 긴 시간이 낮을 달린다. 사라지지 않는 별을 보며 3단 커튼을 닫는다. 눈을 뜨고 잠을 청했으나 눈썹엔 서릿발이 내린다. 눈이 부시다. 밤이 깊었으나 전등이 필요치 않다. 개미들은 영문도 모르고 집안을 맴돌았다. 눈 깜빡할 사이 감청색 오로라가 휩쓸고 지난 뒤였다. 우연케 백야는 할 말을 잊었다. 내가 걸어온 길을 잃어버렸다. 다시 뒤돌아 황량한 풍경을 남긴 발자국을 보며 마지막 여행자가 되고 싶었다. 손잡이는 필요치 않았다. 방금 스쳐간 자리에 정막은 또 스쳐 지나간다. 꿈을 꾸듯 어떤 기억을 찾아가는 동안 풍경의 한쪽은 망각 속에서 자랐다.
이대로 북쪽으로 눈을 감고 종소리를 따라 들판을 걷는 시간이다. 푸른 호숫가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린다. 묵직하게 펜을 들었다. 백지에 다시 점을 찍기 시작한다. 지지 않는 태양 너머로 다시 여행을 떠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스쳐 지나갔을 수도 있는 이 시가 오늘 더 특별하게 담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백야의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또 공감도 갑니다. 문인이라면 이 백지와 또 그 사이에서 작품과 사이에서 얼마나 많은 고뇌를 했을까요, 그죠? 그러면 작가님께서는 지금 쭉 이제 많은 작품을 또 이렇게 써오셨는데 여기 나와 있는 그 백지와 작품 사이에서 좀 많은 고민을, 특별히 좀 많은 고민을 했다 할 때가 언제였을까요? 작품이 잘 쓰시지 않는다든지 그럴 때가 있었을까요?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네. 힘들 때가 있죠. 늘 힘들습니다. 지금도 힘듭니다. 시 앞에서는 늘 좀 부끄럽고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제 생각은 시의 몸통은 90%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의 몸통은 90%고 시를 대하는 마음이 시가 기둥이라면 저는 박물관도 시를 쓰기 위해서 박물관을 4년 다녔습니다. 그리고 국어 쓰기 이주여성 한국어 강사를 제가 2년을 했거든요. 그것도 시를 쓰기 위해서 2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캘리를 한다든가 그림을 그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냥 시를 쓰기 위해서 그 바운다리로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저거 시나마 10년쯤 지나니까 모량시편이 나왔고, 그리고 또 이제 모량시편 이후에 신화마을이 나오기 전에 제가 울산 문인협회에서 울산 문학 올해 작품상 그때는 받기가 엄청 어려웠습니다. 지금도 어려운데 1년에 한 사람 주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때 또 지원금 받기가 우리 시에 한 사람씩 주고 이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받을 때 2015년도에 그것도 이제 제가 받고 그때는 사람들이 막 이러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화마을이 이제 책이 시집이 나왔고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시집이 나오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를 이제 늘 시를 생각하고 이러다 보니 시가 저인데 이게 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문학을 하면서 시가 내인데 베푼 게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 때문에 제가 이 앉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 그림도 그리고 글씨도 제가 캘리그라피 쓰는 거 저런 것들도 시화를 만들기 위해서 제가 했고 그런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몸통은 시의 몸통은 제가 생각하는 시의 몸통은 진짜 시입니다. 네, 늘 한 편의 시를 탄생하기 위해서는 거의 체험적인 그런 활동을 많이 하시고 또 몸에 배워서 자연스럽게 그 시어들을 산출해내는 그런 과정을 늘 겪으시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우리가 시를 쓰거나 작품 활동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쓰기도 사실은 좀 이 백지와의 그런 부분도 힘들지만 이 잉크가 하얀 백지를 메워갈 때 어떤 희열을 느끼는 그런 작품도 있었겠죠? 유난히 좀 이 작품에 애착이 간다 하는 작품이 있을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는 시간을 지금 뒤돌아보니까 시간을 좀 쪼개가 살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열심히 사신 네, 거였죠? 뭘 이래 제가 다른 사람은 뭘 그래 욕심 많아가지고 뭘 다른 걸 많이 하나 이러는데 저는 그냥 궁금하면 이게 그냥 이게 제가 이 호기심이 가는가 봐요. 그 제가 좋아하는 것들은 제가 이래 좀 섭렵을 하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시를 좀 또 이게 또 발굴하듯이 그렇게 하고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집을 네 권을 냈고 원래 제가 이북 단사 만내는 거 제가 또 한 번 내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제가 열심히 잉크를 채워나가는 그런 네.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네. 그 이북이 요즘은 이제 이북에도 그 이북이죠. 자문은 이북으로 들으시겠다. 이북으로 네 그런 작품 활동도 좀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죠? 그 이 시집의 모나크 나비처럼의 뒤에 해설 부분을 보면 문학평론가이신 그 김효은 시인이 해설을 하셨더라고요. 이 보니까 한영채 시인은 작품들은 하나같이 독특하지만 안정적인 깊이와 또 문양들을 지닌다. 또 작품마다 고유의 무늬들이 정교하고도 노련하게 새겨져 있다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또 어떤 독의 이중성, 희망의 이중성을 그만큼 독특한 언어로 수려하게 잘 벼리고 잘 버무린다라고 표현하셨는데 제가 이 벼리고라는 단어가 생소해서 찾아봤습니다. 이 벼리고라는 뜻은 불에 달구어 두드려 날카롭게 만든다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만큼 어쩌면 좀 정교하고도 다방면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작품을 쓰셨다는 그런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작가님께서 쭉 지금 작품 활동을 해오고 앞으로도 하실 거잖아요. 한영채 씨 하면 어떤 독자들이나 이런 부분이 어떤 것을 떠올릴 수 있도록 지향하는 세계가 있을까요? 저는 지금은 제가 모량 시편에는 제 주변에 있는 이야기들과 제가 기억하는 것들과 이런 것들을 이제 실었고 그 신화마을에는 보면은 제가 울산에 대한 시들이 많습니다. 울산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뭐 박물관에 다니면서 이제 그런 울산에 대한 것들과 그다음에 자연 생태적인 거, 네.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모나크 나비처럼은 뭐 그림에 대한 색채 같은 그런 것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기후에 대해서 있잖아요.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행기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썼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은 그 다음 시집에는 환경에 대한 그런 시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씩 이제 변화시키면서 좀 생태적인, 예, 저는 좀 아주 긍정적이고 그런 것들이 좋습니다. 네. 자연 친화적이면서 생태적인 그런 길을 좀 열어가고 싶다 하시는 거 같네요, 그죠? 어쩌면 우리 그 문학인으로서의 그런 부분도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그죠? 문학이 가진 가장 큰 힘이 은유의 힘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은유의 힘으로 또 생태계 소중함이라든지 자연을 지켜는 우리 함께하는 그런 마음을 좀 일깨워주는 그런 작품을 많이 좀 다산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서 세 번째 작품 숨바꼭질을 만나보실 텐데요. 사무차장으로 늘 수고해 주시는 이희성 시인님의 목소리로 아주 어여쁜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음악이 없네요. 숨바옥집 한영채 생각나는 꽃이 필 무렵 우한에서 손님이 왔다. 집이 없는 그는 몰래 새들어 사는 게 특기다. 따뜻하고 포근한 곳은 싫다. 어둡고 차갑고 표정 없는 집을 골라 붉고 눅눅한 목을 선물한다. 햇살에 달아나 어디로 갈까 좌우로 살피다. 그 후 사람의 입술을 본 적이 없다. 비 온 후 며칠 더 흐린 날 문턱을 넘어 깊숙이 스며들다. 사람과 사람 사이 입으로 가슴으로 폐로 불이 타오르다 각결한다. 사람들은 검정 혹은 흰색으로 불안을 틀어막았다. 경리는 경계에 불과했다. 햇볕도 바람도 믿지 못했다. 구름은 자주 하늘을 가렸다. 뿔 달린 그는 두려움 없이 망아지처럼 뛰어다니며 꼬리를 숨겼다. 경찰은 쌀칼을 몰고 찾아 나섰다. 꼬리는 꼬리를 물고 긴 꼬리를 달았다. 꼬리들이 때를 지어 31번 흉내로 꼬리를 휙휙 저었다. 날 좀 잡아보세요. 희죽거리는 눈동자를 찾아 이쑤시개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어디 있니? 나는 천사들이 많아져야겠다고 생각했다. 방장을 설친 노란 얼굴에 생강꽃은 바라지 않는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눈동자에 백태가 끼기 시작했다. 아니라고 우기는 날개에도 환성통이 생겼다. 아지랑이들 호공에 손을 저었다. 어둠에 들려오는 꿈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출입이 금지된 뿌리는 지들하다. 봄꽃은 이미 상처를 입었다. 그는 잔인하게도 봄을 밟고 지나간다. 정지된 숲들이 보인다. 사실 여러분들 들어보시니까 어느 때를 말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언제일까요? 네, 그때 어떤 악몽이 되살아 나기도 하고 우리가 처음에는 굉장히 긴장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좀 익숙해지고 또 마스크가 이제 일상화되었었는데 그때 작가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그때 대구에 제 친구가 있는데 제 친구의 딸이 결혼했습니다. 그날 코로나 발표하는 날. 발표하는 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그 가서 마스크를 끼고 별거 아니지 이 생각을 했는데 그 이튿날부터 이게 거의 그냥 이게 그 방문을 차단하다시피 그만큼 이제 우리 정부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무슨 난리가 아니고 그래 막 밖에 나가면 우린데 이게 막 병균이 다 막 이게 막 옷에 묻는 것 같고 이러니까 밖에 출입도 잘 안 하고 이랬잖아요,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저는 청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구석구석 막 그동안에 내 막 그냥 사두었던 그런 것들을 그냥 청소를 하기 시작했고 부엌에 그 뭐 접시 같은 거 안 쓰는 거 다 버리고 또 새로 닦고 그다음에 장롱을 뒤져서 그 옷을 전부 그 안 입는 옷 있잖아요. 그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서 또 버리기도 하고 또 새 거 같은 거는 또 다른 데 또 이런 뭐 어디 그 보내는데 그럴 때 또 갖다 주고 그러면서 저는 책을 좀 많이 읽었습니다. 밖에 안 나가고 책을 좀 많이 읽었고 그때 혹시 작품을 많이 쓰셨나요? 그때는 작품을 많이 이제 그 코로나에 대해서 좀 쓰긴 했죠. 코로나에 대해서 좀 쓰긴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정부에서 밖에 안 나가니까 사람들을 밖으로 그 불을 하고 남구청에서 무료로 뭐 하는 거 뭐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또 등록을 했습니다. 등록을 해서 바리스타 자격증을 땄습니다. 2개. 2개. 저는 뭐 그냥 왜 바리스타 땄냐면 제가 커피 맛을 잘 몰라가지고
커피의 맛이 어떨까? 이거는 이게 뭐 이디오피아 거는 어떤 맛이고 베트남 거는 어떤 맛이고 이런 게 궁금했어. 그냥 그래서 역시 그- 호기심이 훨씬 있으셨군요. 맞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배우고 그림 배우러 다니고 그 다음에 제가 캘리그라피 강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캘리그라피 계속 했는데 이제 그냥 우리가 이제 공모전에 제가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초대 작가도 되고 그러면서 자격증까지 따가지고 지금은 제가 캘리그라피 강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그때 참 열심히 했는 것들이 제가 그냥 해가지고 남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거는 다 내 몸속에 습이 돼가지고 어딘가 내가 뭘 하려면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제가 그때 배웠는 거 조금씩은 다 이제 첨가돼서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시간을 좀 잘게 부숴가지고 했는 것들이 좀 잘 보내는 것 같은 코로나 시대를 잘 넘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듣고 보니 어찌 보면 우리가 뭐 단절된 그런 시간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또 선생님은 이렇게 좀 문학과 직접적인 건 아니지만 또 은유적으로 연결된 또 다른 그런 패턴을 나름대로 길을 내셨네요. 그래서 시간을 정말 지금까지 돌아와 보면 시간을 정말 그냥 헛되이 보내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알차게 잘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잘 놉니다. 잘 놉니다. 좀 기대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사실 이런 일들은 두 분 다시는 오면 안 되겠지만 네. 이런 또 팬데믹 시대가 온다면 우리 문인들은 문화인들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혹시 생각하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저는 좀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사실은. 예, 좀 그렇고. 네. 근데 개인적이라 그런 게 이게 나쁘게 말하면 안 되고, 이걸 자기 일을 스스로 잘 하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남을 비판을 하고 내가 하기 전에 내를 먼저 돌아 안 보고 남을 먼저 비판. 지금 정치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만 잘하면 뭐 팬데믹이 아니라 다른 팬데믹이 와도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 우리 회장님 자리 잘 지키고 우리는 우리대로 또 회원으로서 또 자리를 잘 지키고 이런 것들이 팬데믹이 다시 와도 뭐 충분히 잘 넘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을 한번 또 감상하고 넘어가 볼까요? 너머벽이라는 시를 지금 객석에서 준비되셨으니까 네, 선생님 모셔볼까요? 반갑습니다. 모든 경험이 시가 되는 한영세 시인 시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시 낭독은 처음입니다. 처음 낭독인데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제목이 잘못된 줄 알았어요. 제목이 넘어벽인데 벽 넘은 줄 알았어요. 넘어벽. 한영채. 당신은 벽이라 부르고 나는 넘어라고 했다. 마른 지푸라기가 물에 젖기를 바라는 동안 벽에 붙은 받침을 보자 벼가 자랐다. 직각 위 물길은 푸른 다리를 모르는 척 둥글게 낭떠러지로 간다. 넘어 개미 때도 모래벽을 넘는다. 딱딱한 공원 의자에 서로 등을 댔던 당신과 나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모퉁이 사각에 대해 차마 나누지 못한 이야기.
빨게 멈추기를 바라는 당신의 요란한 푸른 이빨을 드러낸다. 굳은 은유를 생각하는 사이 비레이 탄 햇살이 등을 넘고 있다. 당신은 떠나서나 떠나지 않은 내밀했던 시간이 벽에 기대고 있다. 처음 하시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목소리하고 차분하게 이게 앞에 나오면 사실 좀 떨리거든요. 그런데 전혀 당황하지 않으시고 연습을 많이 하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그죠? 네, 감사합니다. 넘어벽 맞습니다. 제목이 벽넘어가 아니고 넘어벽이기 때문에 더 특별하겠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공부가 많이 되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쭉 이제 시 내용들을 보면 이 벽이라는 부분은 또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불통이 될 수도 있겠고, 그죠? 어떤 타인과의 그런 단절됨, 그죠? 이런 부분도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쭉 해보시면서 그 벽이 작가님께는 가장 큰 벽이다라고 느끼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제가 살아가는 게 다 벽입니다. 이 말씀 드십니다. 씻는 것도 벽이고 네, 맞습니다. 사는 것도 벽이고 사랑도 벽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벽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제 나왔냐면 저희 봄시 동인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동인이 시장나무 동인과 봄시 동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두 개를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우리 일주일에 한 개씩 이제 우리 시제를 하나 올려서 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벽이라 하는 걸 그때 누가 냈는지 제가 냈는지 다른 사람이 냈는지 우리 김가무 선생님이 내셨다네. 벽을 냈는데 벽에 막 탁 부딪히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 있죠. 이 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시를 어떻게 도대체 해야 시가 될까? 그래서 벽을 딱 써놔놓고 참 이 생각을 했거든요. 오르고 싶어도 못 오르고 그랬는데 벽에서 기억을 빼니까 벼가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벽에서 기억을 빼니까 벼가 되니까 벼는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그 시를 완성을 했거든요. 그래 완성을 했는데 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잖아, 그죠?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뭐 어렵지만 그래서 그 벽에 부딪히면 새로운 부딪히다 보면 저는 새로운 길이 생긴다고 생각이 납니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벽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 용심을 조금 버리면 새로운 길에 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제가 좀 긍정의 아이콘입니다. 자랑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뭐 제가 좀 뭐 까칠할 때도 있어요. 근데 벽을 그런 식으로 새로운 길을 열면 더 새로운 길 그 너머에 새로운 길이 아니겠나. 제가 결혼을 하면서 저는 결혼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결혼하면 저 산 넘어 어떤 있잖아요. 넘어가 아니고 넘어. 그 길에는 그 속에는 새로운 있잖아. 왜 무지개가 뜨는 줄 알았어요. 이제 세계가 대단히 한 달 있어야 안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긍정의 아이콘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시죠? 네. 네, 이 벽이라는 단어나 또 벽을 우리가 많이 느껴요. 그죠? 근데 벽하면 뭔가가 그 단어가 품고 있는 아우라 확 부딪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그 너머라는 단어에서 긍정의 길을 열어주시고 또 부딪히다 보면 또 길이 열린다는 그 부분에서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 슬럼프 이런 부분 잘 없으셨겠어요? 하시다 보면. 왜 슬럼프가 없겠어요? 슬럼프가 왜 없겠어요? 부부지간에도 권태기가 있는데.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그쵸. 네네. 그래서
슬럼프도 있고 네. 슬럼프가 있지만 어떻게 잘 넘기셨을까요? 근데 저는 시를 쓰기 전에는 가슴이 늘 뻥뻥 뚫려 있었거든요. 아, 모든 게 저를 채워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에너지가 넘친다는. 채워주지 않았고 뭔가 모르게 자꾸 어디 떠나고 싶고 뭐 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었는데 시를 접하고 난 뒤에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갔습니다. 다 날아가고 근데 이제 제가 시 앞에 고맙다고 제가 시를 잘 써못 써 그거를 따지기 전에 제가 시를 애인같이 생각하거든요. 그 애인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슬럼프라 그러는 건 시를 알고부터는 슬럼프가 없습니다. 슬럼프가 없고 그 어떤 진짜 괜찮은 남자가 시 같은 느낌. 시가 어떤 진짜 멋있는 내 상상의 남자가 시 같은 느낌. 그런 열렬한 생각으로 연애가 생각납니다. 그런 생각으로 네. 시가 그만큼 마음을 내 가슴을 뛰게 했거든요. 네. 제가 시창작 그거를 우리 김성춘 선생님인데 울산대학교 그 시창작과에 들어갈 때 가슴이 너무 뛰었습니다. 좋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한 3개월 하니까 이건 아니에요. 그랬는데 그 벽을 넘고 네.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네. 18회잖아요. 네네네. 권태기가 얼마나 더 한대요? 아직도 그 얘기가 좋습니까? 아직은 아직도 심장 떨리게 합니까? 그래도 저희가? 새벽에 네. 시를 읽으면 제일 기분 좋아요. 시를 새벽에 저는 한 4시 반쯤 일어나거든요. 근데 이제 4시 반쯤, 지금은 이제 밝다 아닙니까? 4시 반이라도 저는 대체로 좀 한 4시 반쯤 일어나면은 2층, 제가 이제 주택에 사는데 2층에 꽃도 좀 있고 1층에는 우리 이제 그 정원이 있고 2층 꽃집 좀 있고 옥상에는 제가 또 이제 뭐 요래 조금씩 뭐 들르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 한번 둘러보고 그러고 또 이제 제가 뭐 책을 읽고 싶은 날은 또 책을 읽고 안 그러면 또 둘러보고 뭐 그렇게 해서 아침을 보냅니다. 네. 눈에 그려지네요. 아기자기하게 또 입들과 눈 맞춤하면서 또 미소도 지어보고 굉장히 천상 좀 소녀 기질이 있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 작가님의 시와의 어떤 그런 열애는 진짜 그 권태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 문학이라 그러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문학, 뭐 시뿐만 아니고 모든 장르의 문학은 마음을 좀 뛰게 해주니까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한국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문학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도 이제 미리 또 눈을 뜨고 이래서 미리 시작을 했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참 이런 문학을 하면 마음도 좀 말랑말랑해지고 거친 마음이 좀 많이 없어지고 저는 옛날 되게 까칠했거든요. 저보고 되게 도다 됐어요. 그 결혼하기 전에는. 근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고 제가 좀 누그러지고 좀 그런 게 많아가지고 그거는 문학의 힘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할 것 같습니다. 그죠? 문학의 힘에 대해서. 네. 자, 조금 더 시간 이어가고 싶지만 또 시간이 있으니까 오늘의 마지막 작품, 네, 모나크 나비처럼 작품을 우리 한번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나크 나비는 제가 아까 보니까 다리에 깁스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 편집장을 맡고 계신 박선영 선생님 맞습니까? 네. 고음 목소리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한예철 시인의 이 대표작인 모나크 나비처럼을 낭송가를 초청을 해서 시맛도 살리고 이렇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맡게 되어서 기쁘기도 하고 부담도 됩니다. 제가 혹시 잘못하면 며칠 전에 이 엄지발가락
골절이 됐거든요. 이 엄지발가락 골절 탓으로 돌려주십시오. 잘하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수로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모나크 나비처럼 한 영체, 무랑무리 나비 한 마리 손바닥에 올랐다. 기죽지 않는 날개로 살아야 하는데 바람에 휘덕거린다. 검은 건반위에 앉은 그녀, 손가락 5이 불대어 건반위에 논다. 한번 오지게 피고 싶지만 웅크린 채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다. 오른쪽 날개가 기우뚱 바람에 후덕인다. 바람이 부는 대로 희청이지만 모로코로 푸른 죽지로 날고 싶은 아장아장 검은 건반을 밟는다. 흰 건반이 리듬을 탄다. 고개 숙인 고요의 시간, 띠뚱거리는 하루가 우울하다. 피아노 앞에 앉은 번데기였다가 나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녀 손길이 키워낸 언색 실커 무늬를 상처난 푸른 날개에 심는다. 날개가 건반 위에 춤춘다. 바닥을 차오르며 징검다리 건너 엉켜는 할주로를 찾는다. 모나크 나비처럼 무대로 선다. 감사합니다. 수필만 잘 쓰시는 줄 알았는데 수필가님께서도 이렇게 시도 낭송을 또 잘해주시네요. 나그 포인트까지 살리시면서 아주 엣지게 잘해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들 모나크 나비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지 아세요? 저희 모나크 나비가 궁금해져서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 모나크 나비는 나비 중에서도 특히 무늬가 화려하고 아름답기 때문에 제왕의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모나크 나비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해요. 이렇게 화려한 모나크 나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나크 나비처럼이라는 시를 좀 쓰게 되셨습니까? 네, 저는 모나크 나비가 어떤 줄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 한 번은 제가 신문을 보는데 신문에 이 기사가 났습니다. 외국 분인데 그 나비를 연구하시는 분이 이 사람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그 나비를 너무나 좋아했답니다. 그랬는데 이 모나크 나비를 이제 어린 나비가 그 날개가 이게 조금 부실하게 우리 같이 그래가지고 부실하게 나와서 그 날지를 못했대요. 그래서 그 나비를 자기가 그거를 그 손수 엄청 그 맛있는 것도 많이 주고 이래가지고 키웠답니다. 그 나비를 키웠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이제 글을 하나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 모티브를 잡아놓고 생각을 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서 이걸 진짜 내가 접근을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TV에 그 손가락 2개 있는 애 있잖아요. 피아노 치는 희야 걔가 그냥 피아노를 치고 많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모나크 나비하고 희야하고 저하고 저도 이제 뭐 좀 부실하다 아닙니까? 솔직히 글이 아직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제 그거를 좀 믹스를 했습니다. 그래갖고 믹스를 해서 그 모나크 나비도 그 연구원이 열심히 우리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그 희야도 손가락 2개로 해가지고 연주회를 하고 저도 뭐 좀 부실하지만은 열심히 공부를 하면 그래도 좀
뭐 중간은 안 가겠나 생각하고 열심히 썼습니다. 네, 그래서 모나코 노비가 탄생됐습니다. 네. 아 이렇게 들으니까 또 의미가 새로워지네요. 그러면 그 작가님께 이 날지 못했던 날개 모나큰 네. 날개 나비의 날개가 네. 훨훨 날 수 있게 됐다 네. 했을 때 네. 작가님 어떤 미래로 날아가시고 싶었습니까? 뭐 저는 목표가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뭐 그냥 오늘 하루하루 오늘 이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의 역사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어진 시간을 충실히 해가 나가는 거고 지금 제가 문학을 하고 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글씨를 뭐 쓰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여행을 다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안을 내면을 좀 더 키우고 싶고 뭐 그렇게 나이도 이제 좀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여러분들하고 우리가 뭐 잘 지내는 게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좀 귀한 시간 이렇게 귀한 말씀들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다면 네 어떤 말씀 있을까요? 우리 문협이 이쪽으로 이제 이사도 오고 이랬는데 이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 독립어글에 제가 그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사업회 부회.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마음은 이쪽에 있어도 많이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너무 좀 죄송했고 근데 우리 회장님하고 다 이 집행부들이 참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우리 문협이 자리를 빨리빨리 잡아가지고 우리가 이제 마음대로 이제 이 사무실도 다 이용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제 또 문협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제 우리가 이거 하는 것도 우리 문협을 알리기 위한 그 일조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학관이 이제 뭐 우리 그 울산 문학관이 그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다 우리 그 회장님 도와가지고 뭐 그렇게 뭐 잘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도 오고 이런데 선생님들 오셔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제가 못 보니까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밥상을 차리면 그 과정은 엄청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 한 상을 차린데 보기에는 정말 깔끔해 보이는데 그 안에서는 무궁무진한 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작가님의 어떤 그런 준비한 부분 여러분들과 조금 더 뜻깊게 만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달의 작가 한윤태 시인님의 멋진 그런 날개의 무늬가 새겨지기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힘차게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우리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어딘가 아시나요? 고비? 저도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여러분들과 어떻게 마무리 인사를 나눌까 고민하던 차에 이거다 하고 본 게 그 칠레에 아타카마라는 사막이 있대요. 그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곳에서 그 혹독한 날씨를 견디는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그 씨앗과 그 구근들이 다 흩어져서 이맘때면 사실은 지금 조금 빨라요. 9월에서 10월까지 이 우박인가요? 폭우, 이 폭우를 맞고 물 한 방 없이 자라다가 폭우를 맞으면 지천으로 꽃을 펴요. 너무 놀라워요. 그 기사를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면 저도 깜짝 놀라서 꽃밭, 지천지가 꽃밭이에요. 그 사막이. 그런데 올해는 조금 일찍 폈다고 하네요. 그런데 정말 그 사막에 꽃이 폈다라고 하기까지는 아직도 꽃이 더 많이 핀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어쩌면 창작의 고통을 안고 계시고 또는 힘든 길도 가고 있으시죠. 또 새로운 꿈도 꾸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감히 그 사막의 꽃밭처럼 여러분들도 분명히 활짝 만개하게 그렇게 피우시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 옆에 같이 응원의 박수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한영철 스님께서 지금 부실한 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제 그때도 물어보면 이 글을 어떻게 쓰십니까? 하는데 말씀으로는 항상 쪼대로 쓰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나니까 이 쪼대로 쓰는 게 아니고 지금 많은 고뇌도 하고 생각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좋은 작품이 나왔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유수희 선생님 진행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두 분께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